이상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악수할 때는 꼭 뒤로 넘어가.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일당 독재 지역에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의 일부이긴 한데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자, 내가 주는 사람이야. 내가 주야.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는 게 생겨나죠. 상대 입장보다는 행정을 더 안정적으로 편하게.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수요자가 안 돼 보면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행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러면 진짜 칭찬받습니다. 근데 안 돼요, 잘. 귀찮거든.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그리고 이제 대접받는 자리, 권력이 있으면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접받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자꾸 고개가 올라가고 허리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죠. 악수할 때도 앞으로 가기보단 뒤로 넘어가는. 이상하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악수할 때는 꼭 뒤로 넘어가.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일당 독재 지역에 그런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근데 이 수요자, 받는 쪽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의뢰 관계 있지 않습니까? 낮은.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서러워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친구들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 어느 날 친구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건 나보다도 더 출세한 사람들을 볼 때 느낌 또는 내가 더 출세했을 때 느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난 평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왜 상대가 저렇게 느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도 뭐 먹을 만큼 나이 드셨으니까. 이유는 그렇죠. 똑같이 행동을 하면 내가 평소엔 같은 평지에 서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한 계단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똑같은 각도로 인사를 하면 상대는 고개가 빳빳하네, 고개 안 숙이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계단 올라간 만큼 한 계단 더 숙여줘야 비로소 균형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지만 잘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국가로부터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 그거 원래 당연한 건데 내가 또 세금 내고 내가 아무리 직장이 없어도 내가 사이다 사몽돼서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공동체로 다 똑같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가로부터 내가 힘들어 지원받는 건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그거 헌법이 써놓은 권리죠. 그런데 세상이 하도 지원받는 건 무슨 범죄처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도덕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끊임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지원받는 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뻘겋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걸 낙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내 편의로 착오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하면 혼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표시를 막 하죠. 제가 급식 학교 결식아동 급식 카드 있었어요 옛날에. 그게 결식아동 카드라는 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저 김현지 보좌관이 지적해가지고 고쳤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일반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줬죠.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 너무 좋아요. 인격을 침해당하지 않는. 우리는 생각 안 하죠. 뭐 급식카드인데 누가 너 지원받아서 밥 사 먹는 누가 뭐라 그러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받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입죠. 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행정은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주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급자의 입장. 그런데 이 공급을 실제로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준다고 착각에 빠질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생각을 진짜 완벽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일을 우리가 대신 맡아서 하고 있을 뿐이죠. 그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일종의 강의라기보다는 지시사항에 가깝기 때문에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 공직자가 하기에 따라서 세상이 정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러니 공직자들이 나라가 흥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똑같은 조건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 지휘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죠. 채찍도 당근도 가지고 있죠. 근데 가능하면 당근을 많이 써서 스스로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여를 했어.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도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느 시대의 훌륭한 공직자 그룹의 일원이었어. 라고 평가 듣고 여러분도 그렇게 자부심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에 큰 장애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감사를 자꾸 해요. 일 안 하면 감사당할 일이 없어요. 안전하게 가야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원래부터 있던 공직사회 문제입니다. 복지부도. 뭐 월급 주고 때 되면 웬만하면 승진하고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일종의 뭐 카르텔이라고 그럴까. 적당히 하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자식이 저거 잘난 척 하려고 저거 괜히 저런다 그러고. 근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온갖 가지 우리가 연구를 해냈잖아요. 적극 행정 면책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잘하려다 그런 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게 조금씩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하면 바보가 아니고 미친 사람 취급받게 됐어요. 좀 미쳤나 저거. 나중에 수사받으면 어떡하려고. 나중에 감사받으면 어떡하려고. 지금 공직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죠.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건 바보를 넘어서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들이 할 일은 정말 산처럼 많아서 하자면 끝이 없고 안 하자면 뭐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특수한 직역인데 열심히 하면 세상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게 만들어줘야죠.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 열심히 하는 100명 중에 혹시 한 명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지 않았을까? 그 한 명을 잡는다고 100명을 때려놨으니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적극 행정 면책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됐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그 얘기해도 네가 권력을 잃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물론 이거의 제일 큰 책임은 정치의 상실이 있습니다. 정치가 사라졌죠. 전쟁만 하죠.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제거해버리려고 하고 진짜로 바뀌면 편이 쫙 깔려가지고 잘해도 적, 못해도 내 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하면 잘했다 그러고 못하면 못했다 그러고 잘하면 기회를 더 주고 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이제는 이게 누군가 의도에 의해서 만들었든 아니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든 간에 지금은 편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편이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정치적 중립을 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조차도 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정치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래서 내가 나중에 책임질 일을 내가 왜 하냐. 안전하게 살자. 이게 트렌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쉽지 않겠죠. 일단 정치를 정상화하는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하고 내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직사회의 행정을 정상화하는 제일 결정적인 것은 저는 일단은 두 가지라고 봐요. 정상적 행정에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뭐 돈을 받아 먹었다든지 뭐 권력을 폭력적으로 남용을 해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혔다든지 뭐 이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뭐 툭하면 직권남용이래. 내가 이 부하한테 지시를 하는 게 이게 혹시 직권남용인가?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걱정되시죠? 아닌 척 하시는 거예요? 뭐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건 아닐 것 같고 너무 심각하죠. 요즘은 기록과 녹음이 상식이 됐죠. 증거를 남긴다. 난 시켜서 했다라고 언젠가 변명이 될지도 모르니까 시켰다는 증거를 남기죠.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전화로 하면 녹음해놓고 아니면 비망록, 요새 비망록 쓰는 게 유행이라는데요. 아닌 척 지금 표정을 자칫 내가 반응을 보이면 내가 한 사람 되니까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어려우시죠?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뭔 행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직권남용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박수도 한번 하세요. 권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권력, 내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 이 권력이 공직자가 가진 힘의 원천인데 조금만 뭐 있으면 권력을 남용했다는데 이 남용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내가 느낄 때 부하가 안 하고 싶었는데 했어 라고 하면 남용이요. 나는 흔쾌히 하고 싶은데 시켜서 했습니다. 무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는 관행을 반드시 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미리 얘기한 건데 정책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악용되기 시작했잖아요. 악용. 정책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이 예를 들면 아주 막 큰 효과를 냈는데도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어? 너 배임죄야. 또는 실패를 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거 해가지고 실패를 해서 손실을 입혔어? 이렇게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물으면 인간에게 신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판단했고 그게 재량권이잖아요. 행정법에서 재량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능동적으로 대응하라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여지를 줘야 되지 아니면 딱 정해놓고 법원 판결하듯이 그렇게 하면 거기 사회가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재량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량권 안에서 정말 아주 명백히 증명되는 고의로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나름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나중에 보니까 상황이 달랐어요. 아니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신경을 못 써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한들 그거를 사후적으로 평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한다 그러고 직무감찰하고 심지어 수사 의뢰해서 고발해서 재판받으러 다니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책감사도 아예 이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열심히 일하면 이거 억지로 친 거죠? 아까 안 쳤다 눈치 보이니까 이번에 야 이건 박수 치라는 뜻이구나 사인을. 훌륭한 아까 박수 먼저 쳐주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직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제가 노력할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는 뭐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 일이 막 선후 경중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원래 공직사회는 그런 거죠. 뭐든지 언제나 판단의 기준은 선후 경중이죠. 어떤 게 더 먼저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다 해야 될 일인데, 어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겁고,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때문에 다른 일들을 미루는 걸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해치운다. 원래 공직자 책상에는 막 수북이 산더미처럼 일이 쌓여있죠. 그리고 스트레스 덩어리죠. 그것만 보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근데 그 중에는 굵은 큰 일도 있고, 굵은 큰 일인데 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니, 큰 일인데 급한 건 당연히 그부터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면 간단한, 쉬운 일부터 얼른 처리를 해 놓는 게 성과를 내는 데는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성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과를 어떻게 내나. 한 방은 없다는 게 제 원래 행정 철학입니다. 머리가 이걸 뭐 기획을 해가지고 한 방에 엄청난 막 각광을 받는 일을 해내야지. 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했겠지 나한테 남겨놨겠습니까? 다 했지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 그러면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쉽고 작은 일을 많이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빨리 해치우고 가능하면 내 책상에는 일을 남겨놓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시장 도지사 할 때도 제 책상은 깨끗합니다.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하고 맡겨요. 그리고 가끔 물어보면 되죠. 어떻게 됐어요? 내 스트레스를 떼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 같으면 고민을 하라고 넘기는 거죠. 고민을 하라고. 떼는 게란 뜻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알아들으시겠지만 쉽고 간단한 일부터 좀 해주면 좋겠고요. 쉽고 간단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백만, 예를 들어 5,200만이 관계된 일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많죠. 뭐 국방, 안보, 뭐 통상 외교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람들 개개인을 보면 똑같은 일이고 개별적인 민원,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수없이 많은 민원들, 이걸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대외 대미 통상 문제나 내가 내는 어디 앞에 허가를 받냐 못 받냐 하는 문제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숫자의 크기 차이인데 그 한 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민원들은 대개 최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 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 단순한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 상대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 자기 사업에 엉망이 걸린 일,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시면 인력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하면 민폐 같아서 이것만 해도 엄청 많이 했네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기회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직업의 직장 또는 직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개인사업 또는 사적인 일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국민들이 맡긴 만큼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